안녕하세요. 50대 이상 부모님들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하는 공감필름의 김은주입니다. 혹시 집집마다 하나쯤은 꼭 있는 상비약, 바로 이 마데카솔 연고.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데카솔이 단순한 상처 치료제를 넘어 우리 부모님들의 지친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피부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에이, 상처에나 바르는 걸 얼굴에 어떻게 발라? 싶으면서도 혹시나 내 피부 고민도 해결될까? 하는 기대감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모든 궁금증과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데카솔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안전 사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니 지금 바로 공감필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이 흥미진진한 주제를 함께 파헤쳐 주실 분, 오늘도 어김없이 공감필름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니어 피부 건강 분야의 명의, 공미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 진행자님, 그리고 공감필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미진입니다. 오늘 마데카솔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원장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감필름과 함께 마데카솔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마데카솔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피부 고민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만한 대표적인 사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73세의 박순자 어머님께서 직접 음성 메시지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3 되었고요. 늘 공감필름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봤어요.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피부가 말이 아니에요. 특히 얼굴이랑 손 등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푸석푸석해요. 로션을 듬뿍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눈가랑 입가에는 자글자글한 잔주름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에 살짝 벤 손가락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아물지를 않고 자꾸 덧나는 것 같아요. 흉터 자국도 거뭇거뭇하게 남을까봐 걱정이고요. 또 무릎도 안 좋아서 자주 주무르는데 그래서 그런지 무릎 피부가 유난히 더 건조하고 가려워서 밤에 저도 모르게 긁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친구가 마데카솔 연고를 자기 전에 얼굴이랑 아픈데 바르고 자면 그렇게 좋다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상처도 금방 낫는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눈가 잔주름도 좀 옅어지고 피부가 탱탱해진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귀가 솔깃해서 저도 약국 가서 제일 큰 걸로 하나 사다 놓긴 했는데 막상 쓰려니까 겁이 나요. 혹시 저처럼 나이 많고 약한 피부에 발랐다가 괜히 피부가 더 얇아지거나 뒤집어지지는 않을는지 또 어떤 마데카솔을 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제 눈가랑 입가주름에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원장님, 저 같은 사람도 마데카솔 써도 괜찮을까요? 안전하게 쓰는 방법 좀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순자 어머님 소중한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고민이 음성 너머로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부 건조함, 상처 회복 지연, 가려움증, 그리고 주름에 대한 고민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까지. 아마 많은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 내 얘긴데? 하시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박순자 어머님, 얼마나 답답하고 또 궁금하셨을까요? 보내주신 사연 속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피부 문제와 마데카솔에 대한 기대, 우려가 다 담겨 있네요. 특히 주변에서 좋다더라는 말에 제품을 구매했지만 막상 사용하려니 안전성이 걱정되는 부분, 정말 흔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카더라 통신은 정말 위력적인 것 같아요. 하 원장님, 그럼 오늘 박순자 어머님의 이 복합적인 고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마데카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거죠? 그럼요. 박순자 어머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감필름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마데카솔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데카솔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니어 맞춤 마데카솔 완전 정복.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공간필름 피부관리 마데카솔 완전 정복 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박순자 어머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부 고민과 마데카솔에 대한 궁금증을 나눠봤는데요. 자, 원장님, 그럼 이제부터 마데카솔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앞서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이 병풀 추출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병풀이라는 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주목받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병풀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주로 아시아 지역에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생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나 남부 지방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간요법이나 전통의학에서 상처 치유, 피부병 치료, 심지어는 기억력 개선이나 혈액순환 촉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록이 있을 만큼 그 역사가 깊은 식물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효능을 지녔었군요. 우리가 흔히 호랑이 풀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병풀 맞죠? 맞습니다. 호랑이가 다치면 이 풀에 뒹굴어서 상처를 치료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별명이죠. 그만큼 상처 치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병풀 추출물은 그냥 병풀을 빻아 넣은 것이 아니라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라는 점입니다. 정량 추출물이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원장님? 네, 정량이라는 말 그대로 병풀에서 피부 효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4가지 유효 성분, 즉 아시아티게시드, 마데카시게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추출하고 표준화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제되고 농축된 약효가 보증된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병풀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알짜배기 성분들만 모아서 정해진 양만큼 딱 담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4가지 핵심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들을 하는 건가요? 이 4가지 성분들은 각자 조금씩 역할이 다르면서도 서로 시너지를 내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피부세포의 재생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특히 피부의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만드는 섬유화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빨리 돋도록 하고 피부의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이라니 우리 시니어분들 귀가 번쩍 뜨이시겠는데요. 이게 혹시 주름 개선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면 피부의 탄력과 밀도가 높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잔주름 개선에는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을 완전히 펴주는 주름 전문 치료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다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둘째로는 뛰어난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합니다. 피부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고 외부 자극으로 인해 부러지거나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피부염이나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셋째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병풀 추출물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재생, 염증 진정,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정말 맞는 해결사 같은데요, 원장님? 네, 이외에도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서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등 정말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데카솔이 본래의 목적인 상처 치료를 넘어 전반적인 피부 건강 개선을 위한 미용적 목적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이죠. 정말 듣기만 해도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많다고 해서 마데카솔을 마치 만병통치 피부 연고나 기능성 화장품처럼 생각하고 접근해도 괜찮은 걸까요? 분명 마데카솔 포장에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혼동하시기 쉽고 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과 효과를 가졌다고 해도 마데카솔은 엄연히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입니다. 화장품이 아니에요. 의약품이라는 것은 특정 질병의 치료나 처치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경우 부작용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데카솔이 상처 연고에서 피부 미용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어떤 점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마데카솔을 상처에 사용했을 때 흉터 없이 깨끗하게 아무는 경험 또는 민감한 피부에 발랐더니 진정되는 효과를 직접 체험하신 분들의 입소문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해 마데카솔 피부 재생 후기 같은 콘텐츠들이 확산되면서 더욱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데카솔만 바르면 모든 피부 고민이 해결된다거나 깊은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아기처럼 탱탱해진다는 식의 과장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데카솔은 손상된 피부의 회복과 재생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나 피부 처짐 현상을 완전히 되돌리는 등의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의 영역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의약품인 마데카솔, 그 효과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똑똑한 활용의 첫걸음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매력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마데카솔을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꿀팁 레시피와 활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필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병풀 추출물이 우리 피부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의약품으로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원장님,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마데카솔을 우리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꿀조합 레시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드디어 실전 활용법이네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대체로 얇고 건조하며 재생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무턱대고 좋다고 해서 바르시는 건 금물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피부과 의사들도 그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하고 실제 집에서 간단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준비물부터 알려주시죠.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 마데카솔 연고. 이 점은 제가 다음 파트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평소 사용하시는 자극 없는 순한 수분크림. 예를 들면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 보습력이 좋으면서도 향료나 색소 등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피지오겔이나 세타필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기본 보습제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세린입니다. 일반 마데카솔 연고, 순한 수분크림, 그리고 바세린. 다들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재료들이네요. 그럼 이 황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자, 지금부터 비율과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데카솔 연고는 정말 새끼손톱의 절반 정도, 즉 콩알 하나 정도의 아주 적은 양만 짜주세요. 욕심내서 많이 다르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크림은 그 마데카솔 양의 3배에서 5배 정도, 대략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덜어주시면 됩니다. 대략 마데카솔과 수분크림의 비율이 1:7에서 1:9 사이가 되는 거죠. 아, 마데카솔은 정말 조금만 쓰는군요. 그걸 어떻게 섞나요? 네, 깨끗하게 씻은 손등이나 작은 접시에 마데카솔과 수분크림을 덜어 부드럽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덩어리지지 않도록 균일하게 섞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만든 마데카솔 수분 크림을 저녁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마른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겁니다. 바르는 부위나 방법도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얼굴 전체에 마스크팩처럼 두껍게 바르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부위 또는 잔주름이 신경 쓰이는 눈가나 입가 혹은 가벼운 자극으로 붉어진 부위 등 고민되는 국소 부위 위주로 얇게 펴 바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을 정말 쌀알 반톨만큼만 덜어서 방금 바른 부위 위에 아주 얇은 막을 하나 더 씌워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바세린까지 바르면 너무 답답하거나 끈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앞서 바른 마데카솔 수분크림의 유효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도 막아줘서 보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하면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으면서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먼지도 묻고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데카솔 수분크림에 바세린까지 바르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꾸준히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면 우선 피부의 건조함이 많이 개선되고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풀 성분 덕분에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가 진정되고 가벼운 상처나 뾰루지, 자국 등의 회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결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세한 잔주름에는 보습과 피부 건강 개선을 통해 간접적인 완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미 깊게 패인 주름이나 표정 주름을 드라마틱하게 없애주는 주름 지우개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피부 본연의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사용 빈도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특별히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 또는 주 2에서 3회 정도 간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적당하고요. 이렇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해 보시고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즉 간헐적 집중 케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간헐적 집중 케어. 기억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박순자 어머님 사연 중에 손가락 상처 회복이 더디고 무릎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손가락에 깨끗하고 감염되지 않은 가벼운 상처에는 이 마데카솔 수분크림이 진정 및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깊거나 진물이 나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 감염의 기미가 보일 때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건조하고 가려운 무릎 피부에도 이 조합이 훌륭한 보습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세린이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 긁어서 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건선이나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주름에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데카솔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돕기 때문에 피부 전체적인 건강과 탄력 유지에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결이 개선되면서 아주 얕은 잔주름들은 이전보다 덜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이미 깊게 형성된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미간 주름 같은 표정 주름이나 노화로 인한 깊은 주름을 마데카솔만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름들은 보다 전문적인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시거나 피부과 시술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데카솔은
피부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보약 같은 역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리 순한 성분이라도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이 부드러운 피부에 소량만 발라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없다면 그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치 테스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원장님 덕분에 마데카솔을 활용한 시니어 맞춤 피부 관리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유용한 마데카솔도 이건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마데카솔 사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주의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마데카솔과 수분크림, 바세린을 활용한 시니어 맞춤 피부 관리법을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듣고 보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이렇게 유용한 마데카솔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지금부터는 마데카솔 사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주의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진행자님 말씀처럼 마데카솔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방어력도 약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의사항부터 알려주시죠, 원장님. 첫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마데카솔은 의약품이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죠. 화장품은 매일 피부에 사용해도 안전하도록 개발되지만 의약품은 특정 질환의 치료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매일 쓰는 크림처럼 생각하고 얼굴 전체에 습관적으로 바르시는 것은 피부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라는 점 꼭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마데카솔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이름의 마데카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 마데카솔, 마데카솔 케어, 마데카솔 연고 또는 일반 마데카솔, 마데카솔 분말 등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제품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제품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바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마데카솔입니다. 예를 들어 복합 마데카솔에는 보통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외에도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와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마데카솔 케어, 연고에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이 주로 들어 있고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으면 상처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피부 미용 목적에는 피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항생제 성분은 세균 감염이 있는 상처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걸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자주 바르게 되면 피부에 꼭 필요한 우리 몸의 이로운균까지 죽이거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심지어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효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한 네오마이신 같은 항생제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내성균이라니 정말 무서운데요. 그럼 스테로이드 성분은 어떤가요? 스테로이드는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약 아닌가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특히 얼굴과 같이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에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약해지고요. 실핏줄이 늘어나서 얼굴이 계속 붉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성 여드름이나 주사딸기코처럼 변하는 피부 질환가 생기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을 중단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반동 현상을 겪기도 하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마데카솔을 매일 크림처럼 몇 달씩 얼굴에 바르시다가 피부가 잔뜩 예민해지고 붉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심각한 부작용들인데요. 그럼 약국에서 마데카솔을 살 때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매하실 때 약사님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일반 마데카솔 연고로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 뒷면이나 설명서에 적힌 유효 성분을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오마이신 황산염이나 히드로코르티손 아세테이트 같은 성분명이 보인다면 미용 목적의 사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만이 주성분인 마데카솔 연고 일반형 또는 마데카솔 분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별표 5개를 쳐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없는 일반 마데카솔 연고는 안심하고 매일 듬뿍 발라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순한 일반 마데카솔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레시피처럼 소량만 필요한 국소 부위에 단기간만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굴 전체에 매일 크림처럼 바르시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데카솔에는 주성분 외에도 연고 형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도 있고요. 사용기간도 중요하겠네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보통 2주에서 길어도 4주 정도 사용해 보시고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즉 간헐적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데카솔을 다른 화장품과 섞었을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데카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한 수두크림이나 바세린 정도와만 섞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레티놀, 고농도 비타민C, 아하나바아 같은 각질 제거 성분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는 함께 사용하거나 섞어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학 반응이나 과도한 자극으로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에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네, 마데카솔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감염되지 않은 가벼운 상처나 일도, 화상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거나 진물이 많이 나거나 주변이 붉게 부어오르고 열감이 느껴지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대 자가 치료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마데카솔 사용의 핵심 주의사항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도 우리 시니어분들이 마데카솔을 훨씬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는 마데카솔 외에 우리 시니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현명한 대안들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깜짝 질문에 답해드리는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감필름 마데카솔 완전 정복편,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마데카솔의 성분부터 효과, 꿀팁 레시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대주의 사항까지 정말 샅샅이 파헤쳐봤는데요. 마데카솔 잘 알고 사용하면 분명 우리 시니어 피부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스킨케어 제품은 아니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원장님, 마데카솔처럼 피부 진정 및 재생에 도움을 주면서도 매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데카솔은 특별관리 또는 응급처치 개념으로 활용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제품으로는 역시 화장품으로 개발된 순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시카 크림입니다. 아, 시카 크림이요. 요즘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카 크림은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인 병풀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면서도
매일 사용해도 피부에 부담이 없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화장품입니다. 좋은 시카 크림에는 병풀 추출물 외에도 우리 시니어 피부에 좋은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강력한 보습 성분, 판테놀처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성분, 또는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향료나 인공색소가 없고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인지, 그리고 보습력이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마데카솔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도 직접 화장품을 만들던데요. 그런 제품들은 좀 더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동국제약 같은 곳에서 마데카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병풀 추출물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죠. 이런 제품들은 해당 제약사가 가진 병풀 성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분 간의 시너지 효과나 피부 흡수율,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잘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일 사용할 재생크림이나 영양크림을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니어 피부 건강의 핵심은 자극 없이 순한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세안, 충분한 보습, 그리고 낮 동안의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꾸준히 지키시는 것이 그 어떤 특별한 관리보다 중요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관리.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답변을 들어보는 Q&A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피부동안지망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원장님, 마데카솔이 피부 재생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바르면 혹시 깊은 주름이나 표정 주름도 좀 옅어질 수 있을까요? 사연 주신 어머님처럼 저도 눈가 입가 주름이 고민입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름이죠. 마데카솔의 병풀 추출물 성분이 콜라겐 합성을 돕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 전체적인 건강과 탄력을 개선하는 데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결이 정돈되고 아주 얕은 잔주름의 경우에는 보습 효과와 함께 조금 덜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깊은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미간의 표정 주름 같은 경우에는 마데카솔만으로는 눈에 띄는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주름들은 노화로 인해 피부 속 진피층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 예를 들어 레티놀, 펩타이드 등이 함유된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시거나 피부과에서 필러, 보톡스, 레이저, 리프팅 같은 전문적인 시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데카솔은 주름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서포터 역할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름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가져야겠네요. 다음 질문은 해피은퇴라이프님입니다. 마데카솔 중에 분말 형태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연고랑 효과에 차이가 있나요? 마데카솔 분말도 주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로 동일합니다. 주로 진물이 나는 상처나 습한 부위에 건조하게 사용하기 좋도록 나온 제형이죠. 일부에서는 이 분말을 소량 덜어 평소 사용하시는 로션이나 크림에 섞어 바르시기도 하는데 연고보다 좀 더 가벼운 사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곤 합니다. 다만 분말을 너무 많이 섞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가루 날림으로 인해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효과 자체는 병풀 추출물에서 기대하는 재생, 진정 효과는 유사하지만 연고, 제형이 피부에 좀 더 밀착되어 보습과 보호 효과를 주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알려드린 연고와 수분크림, 바세린 조합이 시니어분들께는 더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지만 Q&A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원장님, 오늘 정말 마데카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차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감필름 시니어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피부도 우리 몸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젊을 때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건강하게 빛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 피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현명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감필름 오늘 이야기 마데카솔 완전 정복편은 아쉽지만 여기서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피부 생활에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3박자 꾹 부탁드리고요. 마데카솔 사용 경험이나 더 궁금한 점 또는 다뤄주었으면 하는 건강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공감필름이 항상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알차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주, 도움 말씀의 공미진 원장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